자, 경쟁 우위 요소의 부재.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실제적으로 카페 경쟁 우위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쭌골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카페가 망하는 이유. 카페가 왜 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저희 카페도 망했고, 저희가 망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카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카페 창업을 하는 것도 뭐 다 좋죠. 뭐 하겠다는 걸 말릴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말리고 싶습니다. 옳지. 카페 망하는 이유에 대해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내가 카페를 창업해도 될 것인가,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그냥 카페를 창업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분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유. 자, 첫 번째 이유는 스타벅스 불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카페에서 스타벅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커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준 매출이 1조 5천억 원이 나왔는데, 카페가 2013년에 창업한, 서울 기준이에요. 서울 기준 매장들 중에서 2013년 창업한 카페, 일반 음식점, 편의점 이런 기준에서 이제 스타벅스는 폐업률이 0%랍니다. 0%. 2013년. 그렇죠. 2013년에 창업한 스타벅스가 지금까지 하나도 폐업한 게 없다는 얘기죠. 매년 따져볼 수도 없지만 그것만 해도 엄청나네요. 그죠. 매년 뭐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해 서울에 런칭한 스타벅스 매장이 뭐 몇 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0개밖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폐업률이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체는 뭐 스타벅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는 제가 좀 외우기 힘들어서 잠깐 보고 읽겠습니다. 2013년 일반 음식점 창업한 게 지금 폐업한 비중이 38%. 자, 편의점은 41%, 카페는 45%가 문을 닫았대. 반이 문을 닫네요. 그렇죠. 2013년에 만약에 카페가 서울에 1000개가 생겼다 그러면 450개가 지금은 문을 닫았더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진짜 엄청난 거죠. 근데 스타벅스는 0개다. 그것도 엄청난 거죠. 스타벅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스타벅스하고 우리나라 신세계하고 합작법인으로 해서 어쨌든 2018년 매출이 1조 5천억이고, 영상 보시는 분들도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벅스를 뭐 싫어하진 않는데, 스타벅스를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스타벅스 싫어하진 않는데 저는 딱히 스타벅스를 또 좋아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카페를 가는 편이에요. 눈에 보이는 카페.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가까운 곳. 예를 들어서 에디와 해방촌에 왔다 그러면 집 근처에서 가까운데,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가까운데. 근데 저는 집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었죠. 그래서 자주 가긴 했었어요. 집 바로 앞에 있으니까. 근데 그 스타벅스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매장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할리스로 바뀌면서 지금 이제 할리스 가끔 가고, 집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사무실 근처에서는 플리즈 커피인가? 그런 프랜차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카페를 가고, 대신 저는 이제 전 좁은 매장은 안 갑니다. 매장이 좁으면 저는 좀 들어가진 않는 편이에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불패인데, 여러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죠. 에디군은 스타벅스 좋아합니까? 저도 보이는 데를 가고, 어. 동네에서는 확실히 저희 동네 특성상 뭐 작은 카페들이 있어서 몇 군데 이제 가긴 가는데, 그 주님 말씀처럼 가까운 데 가려고 해도 스타벅스가 제일 많아요. 스타벅스가 좀 많죠. 네. 스타벅스가.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모두가 다 맛을 알고 메뉴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익숙한 맛. 그리고 매년 또 새로운 제품 같은 것들이 또 깔끔하게 메이저로 올라오지 않은 카페들보다 퀄리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스타벅스가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되는지까지는 저도 알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커피가 커스터마이징 같은 부분이 가능하다는 게, 일단 작은 카페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 또 그런 걸 지원하는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스타벅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스타벅스 레시피에서 막 커뮤니티에서 공유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좀 머천다이징 제품들, 그러니까 뭐 아까 에디랑도 머천다이징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는 하긴 했는데, 에디는 이제 패션업계에 있다 보니까 에디가 MD죠. 네, 에디가 MD고 머천다이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커피 외에 기타 어떤 그 판매 상품들, 그런 것들의 그 구색이 좀 굉장히 잘 세팅돼 있다, 스타벅스가.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저는 또 하나 들고 싶은 게 좀 인테리어를 좀 들고 싶은데, 인테리어가 멋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는 스타벅스가 소파가 많은 게 좋아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늘어져서 커피를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리스 바뀐 거는 굉장히 딱딱한 의자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너무 크게 심하게 불편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아니 그래도 같은 돈 내고 소파에 편히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가 딱딱한 의자에서 커피를 마시려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래서 그런 어떤 소파나 이런 인테리어들이 소비자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스타벅스의 성공 이유는 그런 건데, 어쨌든 스타벅스 자체가 우리나라 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스타벅스랑 경쟁을 안 하더라도 손님이 너무 그쪽으로 뺏겨버리니까 결과적으로 내 카페에 오는 손님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타벅스 얘기는 여기까지. 그리고 저 브랜딩이 가장 또 큰 이유 같아요.
너무 세계적으로 스타벅스가 유명하고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갔다 온 뭐 세계에서 제일 예쁜 파리의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은 시스템, 브랜딩. 그러니까 스타벅스 하면 스타벅스는 좀 뭐 브랜드를 사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스타벅스에 대해서 저도 그냥 잘 된다는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전 세계 매출이 30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기사에서 스타벅스의 위기, 뭐 미국에서는 뭐 안 돼가지고 폐점하고 스타벅스에서 뭐 맥주도 판이 많이 막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스타벅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이유는 자, 카페가 너무 많다.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나라 자영업이 힘든 이유 자체가 너무 많아요. 뭐든지. 편의점도 너무 많고, 식당도 너무 많고, 뭐 당구장도 너무 많고, 핸드폰 판매점도 너무 네, 많았었죠. 그렇죠. PC방도 너무 많고, 그냥 뭐든지 너무 많은 게 일단 문제예요. 막 한 골목에 미용실이 6개씩 있고, 과당 경쟁이라고 하죠, 보통. 카페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변화가 한국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일본을 출장 다닐 때는 일본이 카페가 많아서 좋았어요. 근데 한국에 카페가 많이 없어요. 난 일본에 카페 없던데?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옛날에는 10몇 년 전에는 일본 가면 카페가 많은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일본 가면 카페가 없어. 그러니까 난 한국은 한 골목에도 카페가 많잖아요. 애지도 알지만 난 커피 거의 막 매일 마시잖아. 일본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가 없는 거야. 일본 친구들이 한국 오면 말하는 게 한국에 카페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긴 많죠. 일단 우리나라 카페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한 7만 7천 개 정도 있다 그래요. 7만 7천 개. 치킨집보다 많네요. 치킨집이 제가 알기로 8만 개 정도 있는 걸로. 5만으로 들었는데. 아, 그래요? 뭐 하여튼 데이터는 전 세계 맥도날드 수가 5만 개인데 아니야. 전 세계 맥도날드 수는 3만 5천 개. 그러면 한국도 치킨집이 3만 개.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도 한 3만 5천 개. 네네. 그러니까 카페가 7만 7천 개. 엄청난 거죠. 일단 치킨은 뭐 애들이랑 이런 의견이 약간 서로 다른데 데이터 찾아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7만 7천 개라는 건 진짜 엄청나죠.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 매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23% 정도 된답니다. 거의 80%는 개인 브랜드, 개인 매장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업하려는 건 물론 카페 창업을 브랜드 창업으로 하시려는 분도 계시겠지만 개인 매장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왜냐면 브랜드 로열티 안 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7만 개라는 카페에서 과연 우리가 경쟁을 해가지고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매출을 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카페가 너무 많다. 자, 3번. 자, 경쟁 우위 요소의 부재.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실제적으로 카페의 경쟁 우위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커피의 맛. 야, 이 집 커피는 진짜 끝내준다. 이런 커피의 맛. 두 번째 아니면, 야, 이 집은 디저트가 진짜 끝내준다. 아니면 세 번째, 야, 이 집은 브런치가 진짜 끝내준다. 혹은 네 번째, 야, 이 집은 인테리어가 정말 끝내준다. 이 넷 중에 과연 개인 카페에서 경쟁 우위 요소를 가질 수 있는 게 정말 뭐가 있을까? 인스타나 기사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곳들은 대체로 인테리어 쪽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 인더스트리얼이라든가. 근데 그것도 유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빈티지라던가 혹은 포토존이라던가 뭐 그런 특이한 컨셉으로 하는 그런 카페들은 그래도 좀 나오는데 과연 커피 맛이 정말 끝내준다 이런 걸로 경쟁 우위 요소를 과연 삼을 수 있느냐? 한국의 커피가 맛있어요. 많이 상향 평준화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제 경쟁 우위 요소가 부재한 거죠. 그렇죠. 예. 어딜 가도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 집 커피를 마셨을 때 와 정말 황홀한 맛이야. 나 정말 다시 와야지. 그런 커피를 과연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면 원두 가격이 높아질 텐데 우리나라 아메리카노의 평균적인 가격 단가가 3,000원, 4,000원 정도의 수준에서 과연 그런 스페셜티 같은 것들을 써서 그 단가를 뽑아낼 수 있느냐?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디저트나 브런치 같은 것들은 개인 매장에서 경쟁 우위 요소를 갖는 게 사실 더더욱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카페를 창업했을 때 그럼 나의 카페 경쟁 우위 요소는 무엇이냐? 나는 어떤 부분을 경쟁 우위 요소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개인 매장 카페의 경쟁 우위 요소는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1,900원짜리 뭐 벤티 사이즈 아메리카노 이런 식으로. 그거는 사실 제 살 깎아먹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또 그런 것도 이제 이 다방에게 다 뺏겼잖아요. 또. 네. 팩트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광고를 받는 것도 아닌데. 존경합니다. 네. 백종원 형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일할 때는 커피 한 잔이 최고죠. 이런 녹고 있는 커피. 자, 4번. 구조적으로 좁은 매장 운영. 이건 무슨 뜻이냐면, 물론 뭐 모든 이유가 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개인 매장을 넓은 매장으로 운영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힘듭니다. 그나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무시하는 발언이니까 오해하시지 말고, 결국엔 임대료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대형 매장으로 운영하면서 손님을 더 직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저도 말했지만, 저는 큰 카페를 선호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차 타고 야외로 나가서 되게 큰 카페에서 예를 들어서 테라로사처럼 그런 식으로 큰 매장에서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여유롭게 뭔가 나들이 가는 느낌으로 그런 게 가능하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은 기본적으로 임대료가 비싸니까 그 다음에 지방 광역시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당연히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이 예를 들어서 60평
이런 매장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개인 매장이 있겠죠. 그런 개인 매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비율적으로 소형 매장이 많은가, 중형 매장이 많은가, 대형 매장이 많은가? 그럼 전 당연히 소형 매장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이유는 대형이나 중대형 매장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증금 자체가 비쌀 거고, 임대료 자체가 비쌀 거고,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비쌀 거고, 인테리어 하고 나면 또 거기다 테이블이나 직기 세팅하는데 또 비쌀 거고, 당연히 그러면 소형 매장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 않나. 그러면 소형 매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 많기도 어렵지만 또 소형 매장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수익 계산 편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회전수라든가, 아니 테이블이 4개인데 회전수가 아무리 나오면 뭐하냐고, 매출이 한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좁은 매장 운영에 좀 해당되지 않나. 자, 마지막 5번, 산업의 특성적으로 좀 성공하기 되게 어렵다. 그 이유가 뭐냐,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일단 커피가 객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객단가가 굉장히, 커피를 무슨 뭐 10,000원 이렇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프리미엄 매장에서도 커피를 7,000원 정도 받으면 많이 받는 편이니까 기본적인 객단가가 굉장히 좀 낮아요. 기본적인 객단가가 낮고, 대신 마진은 높을 수 있겠죠. 뭐 아메리카노 원가, 이제 원두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키로당 26,000원 정도의 원두를 썼는데 그 정도면 투샷으로 해도 원가가 700원 정도 되니까 4,000원 정도 하면 원가가 괜찮죠. 원가 비중이. 근데 문제는 원가는 커피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나 기타 무슨 뭐 관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까지 녹여내면 또 그렇게 원가가 낮은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객단가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전을 해야지 사실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그 회전수가 높으려면 결국에 테이크아웃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매장이 굉장히 대형화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생각보다 이 커피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했었고 제 지인도 하고 있고 에디 지인도 하고 했었고 여러 개 있지만, 이게 예를 들면 샷 같은 걸 이렇게 머신에 계속 뽑을 때 이것 때문에 인대가 막 늘어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신체를 사용하는, 굉장히 좀 피곤해요, 이게 피지컬적으로. 물론 뭐 안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서비스업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장 혼자 이게 다 쳐내기가 힘들어요. 물론 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출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매장도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나와서 저녁 9시까지 있으면 상당히 피곤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뭐 누군가를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수익은 떨어지게 되고, 또 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게 결국에 인건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350원이고 내년에 8,600원인가 8,650원인가 그렇게 예정되어 있죠. 상당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이 인건비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커피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죠. 경쟁력이 우리가 스타벅스보다 뭐 커피값을 더 많이 받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개인 매장들이 가격 경쟁력을 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인건비는 오르는데 비용적인 문제는 오르는데 커피 가격은 못 올린다. 그러면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카페라는 게 사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방의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들이 개념으로 가서 손님을 유치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광역시 같은 도심형 매장은 결국에 매장에 접근을 하는 그 접근성 자체가 매장의 매출을 좌우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 그럼 당연히 임대료가 높다는 얘기죠. 접근성이 높은데 임대료가 낮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대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내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카페가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성공하기 되게 어려운 거고, 내가 카페를 차려야 되겠다, 난 카페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한 게 정답은 아니지만 스타벅스 얘기 빼더라도 내 카페의 경쟁 우위 요소는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나는 어떤 경쟁 우위 요소가 있나, 내 카페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요인은 뭐가 있냐,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의 특성이라든가 구조적인 매장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맛집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서도 우리가 먹어요. 줄을 서서 옆 사람이랑 부대끼면서도 먹어요. 근데 카페는 스타벅스가 아닌 이상은 70% 80% 공간이 차 있으면 손님이 잘 안 들어옵니다. 굳이 거기에 앉아서 이 커피를 마셔야 될 필요성 자체를 잘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확실히 난 진짜 경쟁 우위가 있다, 난 진짜 자신 있다, 그런 분들만 창업하는 걸로. 그런 와중에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많이 주변에 있겠죠. 네, 있고 저희 아까 밥 먹고 지나온 그 작은 엽서를 교환하는 카페도 꽤 잘 된다고. 아, 그렇죠. 그 마카롱 뭐 이런 특성으로. 제 지인이 되게 친한 분이 을지로에 또 카페를 2개 운영하는데 되게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의 스타성을 이용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좀 오늘 누구나 아는 얘기긴 해요. 카페 창업이 어렵다는. 예를 들어서 뭐 논해지만,
이거 좀 뭐 약간 뭐 젠더 감수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굉장히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뭐 있다. 그러면 사실 뭐 매출 상승 요인이 그건 충분히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또 산업 포함되는 건데 그런 직원을 뽑으려면 남자든 여자든 또 비싸게 또 그렇죠. 모델비만큼 준하는 또 그렇죠. 그런 걸 줘야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뻔한 얘기 같은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카페를 해본 입장에서 저희가 카페를 망했고 네. 말아먹었고 한 3억 정도를 날렸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느낀 것들 정리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느끼시지 않길 네,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